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진짜 재테크 방송 완전 정복 부동산 플러스 송문선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값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와 또 대단지 신축 단지는 잇따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데요. 이 아파트 가격의 지역 간 양극화 점점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이럴 때 시장의 흐름 어떻게 읽어야 할지 잠시 후 전문가와 함께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부동산 시장 주요 이슈들 함께 만나보시죠.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 규제가 완화됩니다. 국토부는 소형주택 유형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꾸고 면적 제한을 기존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 이하로 설정하는 등의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비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입니다. 전국 아파트 거래 중 40대의 비중이 6개월 만에 30대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로 아파트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은 40대가 다시 우위를 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출 규제로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고 있지만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은 여전히 오르면서 지역별 아파트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상위 20%와 하위 20% 아파트 간 평균 매매 가격은 2008년 12월 이후 가장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아파트 양극화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관망세가 커진 시장입니다만 지금 만나보신 것처럼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는 등 양극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좀 점점 심각하게 진행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시장 상황 전망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목 그대로 관망 속에도 서울 대단지 신축 신고가 양극화가 점점 심화된다는 뜻입니다. 자,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뜻은 우리가 탈동조화라는 느낌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가 지방이나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하고는 따로 논다는 얘기거든요. 예, 별도로 지금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대출 규제와 가격 급등 피로감에 최근 관망세가 뚜렷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2분기, 3분기 때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오른 만큼 피로감이 좀 누적된 부분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주거 선호지의 경우에는 매도를 원하는 매도 호가, 그러니까 팔고 싶어하는 매도 호가와 매수 심리가 작용하는 매수 희망 가격과의 갭 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벌어진 상황이에요. 현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신다면 실제로 서울 핵심지에 신축 단지 그리고 재건축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들 꾸준히 올랐고 지금도 조그마한 모멘텀만 있더라도 바로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그에 반해서 지방에 있는 외곽, 특히나 서울 경기권을 벗어난 부분들은 굉장히 미분양 사태가 심각합니다. 현장에서는요. 그런 부분들을 보았었을 때 실제로 상위 20% 아파트 한 채 가격으로 그렇죠? 네. 지방 하위에 20% 아파트 약 11채가 매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네. 이 부분을 우리는 5분위 배율이라고 볼 수 있어요. 5분위 배율이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상위 20%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을 하위 20% 아파트의 가격으로 나누어 보았었을 때 그 비율 간극을 보는 거거든요. 네. 그 비율 간극이 더 높을수록 즉 4.98, 5 이렇게 넘어갈수록 더욱더 그 간극이 많이 벌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즉 전국 아파트의 매매 평균 가격과 서울 아파트의 상위 매매 평균 가격의 간극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하위 아파트와 또 상위 아파트의 양극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탈동조화 현상은 앞으로도 조금 더 뚜렷해질 그런 부분들의 조짐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고 저희 시장 참여자분들은 이런 부분들 꾸준히 체크해 보시면서 움직임을 지켜볼 필요가 있으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좀 당분간은 좀 이런 양극화 현상 뚜렷해질 전망이라는 입장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홍정기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시장의 주요 이슈 한번 간략하게 짚어봤고요. 보다 자세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 카카오톡 채널 크존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요. 재테크존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방송 사연 신청에 부동산 고민들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움 드리니까요.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홍정기 전문가가 진행하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일정 참고해 보시죠. 지금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부동산 정보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한혜영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금리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대출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대출금리가 역주행하는 이유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네. 대출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특히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가 많이 올라서 걱정들 많으실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난달이죠. 지난달 말일 31일에 한국은행이 2024년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은 신규 취급하는 대출 금액 그 기준의 대출 금리가 4.62%로 전월 대비 0.14% 증가했습니다. 네. 특히 6월에 4.71% 이후에 4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건데요. 주담대 금리 역시 8월보다 0.2% 상승하면서 2년 만에 최대폭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기준금리가 내려갔는데도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은행권의 가산금리 인상이거든요. 네.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산금리를 크게 올려 대출금리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금융당국도 가계대출 증가세의 부담을 느끼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대출금리 상승에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네. 결국에는 기준금리가 내렸다고 해서 모든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하락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은행의 가산금리와 정책,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가계대출 네. 증가세가 좀 부담이 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은행권들이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의도적으로 좀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라는 네. 얘기인데요. 결국에 또 대출금리가 시장금리랑 역주행하는 이유가 네. 요 이제 대출 규제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은행권들의 대출 조이기는 맞아요. 좀 앞으로도 계속되는 분위기죠. 네, 지금 대출 규제가 역주행의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현재 시중 5대 은행들도 보면 모두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민은행 같은 경우도 소유권을 이전할 때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전세 자금 대출을 제한하고 있고요. 농협은행 같은 경우도 다주택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아예 일시 중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택 담보 대출 한도도 기간도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고요. 네. 신한 우리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한도 축소, 만기 축소 이런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은 다 마찬가지고요. 이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아예 불허하고 있고 생활 안정자금 대출 한도도 축소하고 대출 강화를 같이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려는 그런 방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대출 환경의 어려움을 되게 가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2금융권까지 네. 제2금융권까지 이제 가계대출 조익에 합류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이제 실제 금리 인하 네. 효과를 볼 수 있는 시점은 네. 어느 정도로 보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실제로 금리 인하 시점 네.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분간은 기준 금리 인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 기조 때문인데 이 정책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금리를 쉽게 낮추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지금은 더더구나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에 다가오는 이 시기라서 은행들의 이 BIS 비율이라고 즉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춰야 하는 때인데 이 비율은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중요한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추게 되면 대출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본 비율을 맞추는데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또 가중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가계부채 급증으로 인한 이런 금융당국의 규제는 은행이 대출 정책을 급격하게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고요. 지난달에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결과에서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더라도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그런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바로 대출금리 인하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작다. 결국 기준금리 인하가 실제 대출금리 인하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1금융, 2금융 상관없이 모두 대출 조기는 연말까지는 물론이고 내년까지도 좀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는 당분간 힘들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시기인 것 네. 같습니다. 당분간 내년까지도 시중금리와 대출금리의 엇박자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시장 대출 규제 여파까지 합쳐져서 네. 좀 어렵겠죠. 네. 네. 부동산의 이 대출 규제 여파 굉장히 심각하고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사항은 쉽게 풍선 효과랑 좀 비교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시중은행의 대출 규제를 규제했더니 제2금융권으로 대출 수요가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과거에도 여러 번 경험한 바 있잖아요. 대출이 어려워지면은 신용대출이라든지 보험사로 약간 대출로 옮겨가는 그런 상품으로 옮겨가는 눈을 돌리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 부동산 매매 시장의 위축으로 오고 있고 임대 시장에 또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서울 아파트 월세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거든요. 대출이 막히면서 매매와 전세 수요는 감소하고 그 결과로 또 월세 수요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좀 빼앗게 되고 자산을 증식할 그런 기회를 제한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정책 당국은 이런 것들을 좀 인지하고 무분별한 규제보다는 더 정밀하고 더 세분화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출금리 상승과 규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 여파 한혜영 전문가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한혜영 전문가와는 여기서 또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